우케츠 번역 이상한 집 5장 중 제2장. 역시 번역 및 출처는 네이버 블로그의 메일님입니다. 제2장 삼각형의 방. 미아에 여보세요? 우케츠.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미아의 유즈키 씨의 전화 맞나요? 혹시 코마의 집에서의? 아, 네. 그 건 때문입니다. 단지 저는 야나기 오카 씨가 아니라 그의 지인이자 웹 라이터인 우케츠라고 합니다. 그 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전하자 미아에 씨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사이타마현에 거주하고 문구 회사에 사무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아에 5년 전까지는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신입니다. 이혼하신 건가요? 아니요. 남편은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네?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 미야의 쿄이치는 5년 전 지인의 집에 다녀오겠다 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가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사이타마현 내의 산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신은 왼쪽 손목만 절단돼 없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코마에의 토막 사건과 같다. 미아에 범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누구인지도. 다만 작은 단서는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삼각형의 재미있는 집이 있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게 지인의 집이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에 삼각형의 집 같은 건 없고, 그렇다고 삼각지붕이라는 뜻이라면 너무 흔해서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각형이라는 게 외견이 아니라 내부가 아닐까 하고. 우케츠, 즉 집안이 삼각형이란 말인가요? 네, 그렇지만 그런 집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거리에 삼각형의 방이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빈집이라 매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방 배치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URL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보내온 URL을 연다. 그래서 이게 온 거구나. 중고주택 판매, 아게오시 단독주택 2,400만엔, 건축연월 2013년 4월. 신기한 모양의 집이다. 1층 거실 옆에는 확실히 삼각형 방이 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느 장소에 눈길이 갔다. 오한이 났다. 무의식적으로 눈이 그것을 찾는다. 있다. 여기에도 여기에도. 문이 없는 공간, 독방과도 같은 아이방, 창문이 없는 욕실, 닮았다. 증식하는 집. 미아에 이 집의 전 주인이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만 진작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삼각형 방이 있었다 라는 것만으로는 근거가 빈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갔던 건 이 집이 틀림없다고. 우케츠, 그래서 스스로 조사를 하려고? 네, 문제는 주인의 행방입니다. 당연히 중개사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인근 주택도 빈집뿐이어서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예의 방 배치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마의 집인가요? 네, 닮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다들 동일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죠. 창문이 없는 아이 방이라든가, 게다가 지난주에 그 집 근처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뉴스 지금 저도 봤습니다. 왼손을 찾지 못했다고 하죠. 남편과 같습니다. 동일범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보러? 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또 빈집이었습니다. 모처럼 실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대로는 남편이 편히 눈을 감지 못해요. 미아이씨,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지인의 억측입니다만 나는 쿠라하라 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미아에 아이를 이용한 살인? 우케츠, 사이타마의 집도 같은 논리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층, 2층 방 구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1층, 2층을 이렇게 겹쳐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케츠, 1층과 2층의 방 배치도를 겹쳐보면 아이 방과 욕실이 1층에 공간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금된 아이는 밖에서 보이지 않은 채로 욕실로 갈 수 있다. 뭐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97년경 보험금을 목적으로 부모가 친자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기분 나쁜 사건이네요. 아이는 약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배하고 자신을 위해서 이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유감스럽지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래도 살인을 강요하는 것은 13세 이하는 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죄를 짓는 리스크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어른이 시키는 대로 아이가 범죄에 손을 물들인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보를 정리했다. 2015년 사이타마현에서 미야의 쿄이치 실종, 2020년 7월 백골 시신으로 발견됨, 2020년 9월 도쿄도 코마에에서 토막 시신 발견, 2015년에 실종된 미야의 쿄이치 씨의 시신이 지난 7월 발견됐다. 범인으로 연결되는 단서는 그가 생전에 말했던 삼각형 집이라는 발언뿐. 아내인 유즈키 씨는 정보를 찾다가 이윽고 한 채의 빈집에 도착한다. 삼각형 방을 가진 기묘한 집. 이곳에서 쿄이치 씨가 살해당했다고 생각한
생각한 그녀는 전 주인의 행방을 쫓았다. 그러던 중 코마에의 집을 발견했다. 두 집은 닮았다. 사이타마를 벗어난 가족은 도쿄로 이사해 비슷한 집을 지었다는 것인가? 게다가 이 부근에서 지난주 신원 이상의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 시체는 쿄이치 씨와 같은 왼쪽 손목이 발견되지 않았다.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어떤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조금 전에 이렇게 말했다. 시신은 왼쪽 손목만 절단되어 없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만 절단되어. 그렇다는 것은 미야의 쿄이치 씨는 토막 시신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이타마의 집에 관해서는 절단한 사체를 통로로 통해서 운반한다. 절단한 사체를 통로를 통해서 운반한다. 라는 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전혀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2016 그 후 미야이 씨로부터 들은 정보와 사이타마의 방 배치도를 쿠리하라 씨에게 메일로 보냈다. 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밤새 방 배치도의 분석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케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졸리지 않으세요? 쿠리하라, 야채 하루 이거 한 병을 마셨으니까요. 그것에 영양 드링크 같은 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알아내셨나요? 네, 예의 삼각방 말이죠. 아마 증축된 방일 겁니다. 어째서죠? 삼각방과 거실 사이에 창문이 있죠? 실내에 창문이 있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다만 보통은 이런 여닫이 창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여닫이 창, 앞으로 밀어서 외부로 열리는 창문. 전면 개방을 하게 되면 삼각방을 상당히 압박해버려서요. 우케츠, 확실히 여닫이 창은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기 때문에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벽은 원래 바깥 접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구글어스의 갱신 이력을 확인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어느 시기까지 이 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원래 집 구조가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삼각방이 생겼네요. 창문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집이 지어졌을 당시에 거실 창문에서는 밖이 보이고 문은 정원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갑자기 이 방이 나타난 거예요. 2016년에 증축됐다는 것인가? 그런데 어째서 삼각형이죠?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집은 오각형 부지에 세워져 있거든요. 오니 쪽 도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탓에 모서리가 깎인 것 같은 형태가 되었군요. 부지에 맞췄다는 건가? 그럼 그렇게까지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째서죠? 이 집 베란다가 없죠? 빨래를 말린다면 정원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귀중한 정원을 버리면서까지 이 방을 만들었다.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정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보통의 사정은 아니겠죠. 그렇군요. 그나저나 설마 이런 기묘한 집이 두 채나 있었을 줄이야. 놀랐습니다. 이사간 곳에서 매번 이런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무섭네요. 이사, 즉 우케츠 씨는 두 집을 지은 것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다만 같은 가족이 살고 있던 것 치고는 군데군데 차이점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창문의 개수. 코마에의 집은 내부를 봐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창문이 있는데 사이타마의 집은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아예 방의 문 구조도 다릅니다. 게다가 부부의 침실도 이상해요. 사이타마는 1층과 2층에 싱글 침대가 하나씩, 부부는 따로 잤다는 거죠. 하지만 코마의 집에서는 더블 침대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이사하자마자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살았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거기에 힌트가 숨어있는 것 같아요. 그 후 쿠리하라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미야에 씨에게 메일로 보냈다. 바로 답장이 왔다. 신세지고 있습니다. 미야에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축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에 큰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쿠리하라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무례한 부탁입니다만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처까지 방문할 테니 괜찮으시면 편하신 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야에 유즈키. 미야에 씨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게 되었다. 서로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약속 장소는 노보리토 역 앞에 찻집으로 정해졌다. 공교롭게도 코마에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이었다. 친자, 일요일 오후쯤에 노보리토에 도착했다. 너무 일찍 도착한 탓에 약속 시간까지 아직 1시간이 넘게 남았다. 모처럼의 기회이니 두 정거장을 더 가서 코마에의 집에 가기로 했다. 저번에는 내부에 눈이 팔려 외관을 거의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코마에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내린 다음 조금 걸으면 그 집이 보인다. 하얗게 칠해진 벽, 푸른 잔디의 정원, 외관은 아주 평범하다. 현관에는 판매 중 간판이 붙어있다. 이 집 안에서 살인이 행해지고 있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집 주위를 빙빙 돌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카타부치 씨라면 이미 이사했어요. 옆집 마당에 여자가 서 있다. 작은 개를 껴안은 50대 정도의 친절해 보이는 부인이다. 카타부치 씨라는 곳은 이 집에 살았던 일가인가요? 그래요. 지인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 인연이 있다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카타부치 씨와 교류가 있으셨나요? 교류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몇 번인가 그 집 부인과 서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젊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항상 아이와 함께.
네?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나요? 네, 히로토짱이라는 귀여운 남자아이였어요. 분명 올해로 연중이 된다 그랬나? 연중, 만 3세에서 4세.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이가 감금되어 있었다는 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우케츠, 덧붙여서 카타부치 씨는 언제쯤 이곳을 나가셨나요? 분명 8월 말에는 빈집이 되어 있었어요. 빈집이 되어 있었다. 그렇다는 건 모르는 사이에 이사했다는 건가요? 그래요. 이웃인데 인사 정도는 해줘도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사한 이유도 모르시는 거죠? 글쎄요. 아, 맞다. 카타부치 씨가 사라지기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신기한 것을 봤다고 했어요. 신기한 것?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카타부치 씨 집 2층에 불이 켜져 있고 창문 앞에 누가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창문. 부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부부의 침실 창문이었다.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본 적 없는 아이였대요. 히로토 군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창백한 얼굴의 남자아이였다고 그랬어요. 친척 아이가 놀러 온 게 아닐까 해서 다음날 아침에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아이는 오지 않았다라고. 그것은 신기하군요. 뭐 어쨌든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좋을 텐데. 부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걸어가면서 가슴에 오싹오싹하며 소름이 치밀어 올랐다. 아이는 둘이 있다. 한 명은 히로토군, 올해로 연중이라는 것은 지금은 3, 4세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이, 창백한 얼굴의 소년. 떨리는 손가락으로 쿠리하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쿠리하라, 재밌어졌네요. 우케츠, 조심성이 없으시네요. 그건 그렇고 아이가 2명 있다고 하면 더욱 이야기가 복잡해지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보로 인해 개운하게 퍼즐이 풀렸어요. 삼각방이 증축된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간단한 계산입니다. 히로토군 2016년 출생, 17년 1살, 18년 2살, 19년 3살, 2020년 코마의 집 신축 4세. 쿠리하라, 히로토군은 올해로 4살. 따라서 그가 탄생한 연도는 2016년입니다. 2016년... 혹시 중축이 이뤄진 해입니다. 삼각방이 만들어진 원인은 히로토 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 또한 억측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히로토 군이 태어나기 전 사이타마의 집에는 3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 가령 A군이라고 하죠. 부부는 A군을 아이방에 가두고 살인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에 변화가 일어났다. 둘째가 탄생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삼각방이었다는 겁니다. 히로토 군의 방이란 말인가요? 조금 좁긴 합니다만 아기 침대 정도라면 둘 수 있을 거예요. 큰 창문이 달려있고 햇빛도 잘 들고. 하지만 장남을 살인에 이용하는 사람이 차남을 위해 일부러 방을 만들기도 할까요? 그 부분입니다. 이웃의 말에 의하면 부모는 히로토 군을 기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일도 있었다. A군과는 취급이 너무 다릅니다. 거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A군은 그들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가능성입니다. 양자인가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부부는 A군을 이용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었다. 그런 인간이라도 자신의 아이는 귀여울 겁니다. 친자가 태어나자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문제는 키우는 곳입니다. 집안에서는 일상적으로 살인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히로토 군만은 이 집과 무관했으면 한다. 그래서 새 방을? 어두컴컴한 살인의 집중, 유일하게 밝은 햇빛이 가득한 방. 이 방에서 히로토 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다. 하지만 한편으로 부부는 A군에게 심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히로토 군의 행복을 원한다면 방을 만드는 것보다 범죄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네?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부부는 스스로의 의지로 살인을 행하고 있었던 것일까? 라고.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지시로 위협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모자가 있다는? 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생활은 지옥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태어난 첫 아이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옥의 바닥에서도 한 송이 꽃을 찾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히로토 군에게 맡겼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코마의 집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바뀝니다. 이 집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 빛이란 주방이나 침실 등 창문이 많이 있어 밖에서 봐도 무엇 하나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방. 그것들은 모두 히로토 군을 위해 만들어진 방이었겠죠. 부부는 그곳에서 이상적인 가족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이 집에는 어둠이 있다. 아이 방, 욕실, 수수께끼의 공간. 부부는 여기서 악행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 빛과 어둠의 경계선, 그것이 이중문이었던 겁니다. 방 배치도를 처음 봤을 때 아이가 방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만전을기에 문을 2장을 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이 이중문은 A군과 히로토군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A군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기 위해 아이 방에 들어갈 때 문이 하나밖에 없다면 A군이 히로토군을 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문이라면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는 건가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이상 목소리는 들릴 것이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A군이 실제로 히로토 군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어떤 감정이 생길지 모른다. 자신과는 정반대에 처진 그를 보고 질투하고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부부는 A군을 지배함과 동시에 A군에게 겁을 먹고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더블 침대의 수수께끼도 풀 수 있어요. 사이타마의 집에서 부부는 각자의 싱글 침대에서 잤다. 하지만 코마의 집에서는 더블 침대가 하나. 이 차이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더블 침대는 부부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여기서는 히로토 군과 어머니가 자고 있었을 겁니다. 밤, 아버지는 1층에서 경찰이나 복수 목적의 침입자가 오지 않을까 작은 창문으로 망을 보고, 어머니는 히로토 군을 돌보면서 아이의 방을 감시를 하고 있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분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보았다는 A군의 모습은 아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A군은 침실 창문 앞에 서 있었다고 했죠? 네, 그곳은 벽과 침대가 붙어 있어요. 창문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죠. 즉, A군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히로토 군이 자고 있는 침대에 앉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설마 적어도 부부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부케츠. 게다가 그 후 일가는 도망치듯이 이사했다. 쿠리하라, 그러고 보니 시간 괜찮으세요? 시계를 보니 이미 약속 시간은 30분 앞으로 다가왔다. 우케츠, 늦을 뻔했네요. 슬슬 버스를 타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아, 맞다. 일단 충고해 두겠습니다만 미아의 유즈키 씨를 만난다면 조심하는 편이 좋아요. 왜죠? 어제 사이타마의 사건에 대해 여러가지 조사했는데 기묘한 정보를 발견해서요. 미아의 쿄이치 씨에게는 아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그녀는 분명히 남편이라고 말했다. 내연남이었을지도 모르고 애당초 쿠레하라 씨의 정보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나에게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처음 전화했을 때 내가 아직 미아의 유즈키 씨의 전화 맞나요? 라고 밖에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곧바로 코마의 집의 건이라는 것을 알았다. 혹시 미아의 유즈키라는 이름은 그녀가 집을 조사할 때만 쓰는 가명이 아닐까? 미아의 유즈키의 정체는? 미아의 유즈키라고 자칭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메일에 적혀있던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 가야 하나? 아니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다. 시간은 오후 2시 50분, 약속 10분 전. 아직 되돌릴 수 있어. 그러나 이대로 도망치면 진상에는 평생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여기는 공공장소. 아무리 그래도 위해를 입을 염려는 없다. 마음을 먹고 문을 연다. 가게 안을 둘러본다. 손님은 여러 명 있었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안쪽 테이블에 앉은 짧은 머리의 여성. 얼굴이나 복장이라기보다 그녀를 감싸고 있는 어두운 분위기는 전화통화를 통해 들은 미아의 유즈키의 이미지 그 자체였다. 그녀도 나를 알아본 듯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했다. 긴장하면서 테이블에 앉았다. 가벼운 인사를 마친 후 굳이 그 일은 언급하지 않고 우선 쿠리하라 씨의 추리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아이가 둘이 있는 점, 부부가 히로토 군을 편애하고 있었던 점, 이중문의 진정한 의미. 이야기를 하면서 상태를 살폈다. 처음에는 맞장구를 치며 흥미진진하게 들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일가족이 갑자기 집에서 떠났다는 부분까지 오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줄곧 느꼈던 위화감이 이때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저 일가에 향한 감정은 남편을 살해한 분노 같은 것이 아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는 침착하긴 했지만 눈 주위가 붉었다. 울고 있었던 것일까? 우케츠,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 미아의 쿄이치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조금 전에 쿄이치 씨에게는 아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간의 침묵 후 그녀는 무언가를 포기한 듯 작은 숨을 내쉬었다. 알고 계셨군요. 속이는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역시 네, 저는 미아의 쿄이치 씨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인입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저의 본명은... 그녀는 가방 안에서 면허증을 꺼냈다.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거기에 쓰여있던 이름은 카타부치 유즈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히로토 군의 어머니 카타부치 아야노의 여동생입니다. 자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눈앞에 있는 여성은 그 집 주인의 여동생. 그런 사람이 왜? 그녀는 조금 길어집니다만 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의 경위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너무나 기묘한 이야기였다. 유즈키, 언니는 2살 위에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별로 닮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사이가 좋은 자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9살 때 언니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종인가요? 네, 다만 보통의 실종 사건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언니의 침대가 없고 그녀의 방도 비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언니는 오늘부터 우리 아이가 아니게 되었다 라고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난해하네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할 수도 없고 어렸던 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떠나고 나서 왠지 저희 집은 불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시고 술만 마시게 돼서 간이 나빠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했습니다. 근데 상대 남성이 심한 바람기가 있어서 어머니가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저는 방황하다가 16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몇 년 후 선배의 추천으로 취직하고 나서는 생활도 안정되어서 가족을 생각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라기보다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픈 추억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7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로부터였습니다. 오랫동안 소식 불통이었기 때문에 정말 놀랐습니다. 편지에는 너와 만나지 못해 외로웠다. 한번 통화하고 싶다. 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자 약간 콧소리가 섞인 상냥한 목소리의 여성이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주소는 서로 알고 있는 소꿉친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근황에 대한 이야기로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여러 가지를 결혼하고 지금은 아이가 있다는 것, 대릴 사위이기 때문에 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전에는 사이타마에 살고 있었다는 것, 올해 도쿄의 코마에로 이사해 신축집을 장만한 것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알고 싶었던 것, 그날 왜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는지 대해서는 몇 번을 물어도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네, 통화 마지막에 다음에 신혼집에 놀러와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언니는 옛 모습은 간직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케이타 씨는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고 히로토 군도 언니를 꼭 닮아서 귀엽고 제 눈에는 이상적인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방을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갈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축인데 술이라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언니 부부가 계속 무언가에 겁을 먹고 있는 듯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위화감을 못 본 채 해버린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연락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라인도 읽지 않은 채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코마에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관에 판매 중 간판이 서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집 부근에서 토박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의 일입니다. 왼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를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언니와 관계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우케츠, 네? 어째서 왼손에서 언니를 연상하셨죠? 유즈키, 짐작이 갔습니다. 군마현에 있는 아버지의 친가, 즉 할아버지의 집에 큰 불단이 있고 거기에 인간의 왼손을 본뜬 철제 불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단, 불교에서 부처님이나 고인의 위패를 모시는 제단. 불구, 불교에서 사용하는 도구. 우케츠, 왼손의 불구, 상당히 신기하네요. 게다가 그건 어른의 손보다 조금 큰 정도로 기억에 의하면 가운데에 틈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의 틈, 그것은 즉 아마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관입니다. 유즈키 씨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싫어도 그 상상이 떠올랐다. 범인은 왼쪽 손목을 다른 곳에 묻은 게 아니라 가져간 게 아닐까? 왼손을 불단에 올린다. 그런 주술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 사이타마 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야의 쿄이치 씨의 사건이군요. 네, 언니 가족이 예전에 살았던 것도 사이타마였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군요. 하지만 만약 언니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면 경찰에 의지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신의 힘으로 행방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해 코마에의 집에 갔을 때 우연히 야나기오카 씨를 만났습니다. 우케츠, 저희가 집 구경하러 간 날인가요? 유즈키, 주인의 관계자라는 것을 들키게 되면 경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순간 적으로 미야에라고 자칭해버렸습니다. 우케즈 씨와 야나기오카 씨, 그리고 돌아가신 미야의 쿄이치 씨에게는 정말 무례한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우케츠, 아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한 배를 타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언니분이 있는 장소죠. 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분명 언니에게는 말하지 않고 참아온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단, 아야노, 유즈키. 자, 여기서 아야노는 돌연 실종,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그 사이 결혼, 출산, 사이타마에서 코마에 거쳐 마련. 자, 편지 도착, 아버지 사망,
어머니와의 관계 악화, 독립, 새집 방문, 또다시 실종, 언니의 거처를 조사, 야나기 오카 우케츠에게 접촉. 우케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언니분이 실종된 것이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니분이 사라지기 전에 뭔가 전조 같은 것은 없었나요?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여름방학에 아버지의 본가에 방문했고, 아버지의 본가에 아까 말했던 왼손에 불구가 있었다? 네, 군마현의 카타부치가입니다. 그때 사촌동생이 사고사했어요. 요우짱이라는 남자아이로 당시 아직 5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게다가 그 사고가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워서 점원이 빈컵을 가져가려고 와서 유즈키 씨는 말을 멈췄다. 무심코 스마트폰을 보자 쿠리하라 씨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무사하신가요? 살아계시면 나중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문득 생각이 나서 점원이 떠나고 나서 유즈키 씨에게 제안했다. 우케츠, 지금부터 쿠리하라 씨와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쿠리하라 씨 설계사 분이시죠? 네,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뭔가 단서를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민폐가 되지 않는다면 꼭 가게를 나와 쿠리하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지를 전했다. 그는 흔쾌히 수락했지만 저의 더러운 방에 여성분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라며 우메가오카의 대여 공간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우메가오카, 도쿄의 지명. 자, 여기까지 해서 우케츠 번역 이상한 집 5장 중 제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야, 뭘까 이게 수수께끼가 계속 증폭되네. 야, 진짜 아이를 시킨 건가? 뭔가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아이를 이용해서 뭔가 살인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가정도 좀 세워지는 것 같은데, 와, 이게 다 읽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좀 소름 돋는 게 하나같이 이 왼쪽 손목 왜 그것만 또 절단이 돼 있는지. 진짜 이상한 집이네.